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2024년도에 시장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파트 전망은 상당히 많은데 빌라 전망은 별로 없는 듯, 요즘 들어서 빌라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문의 주신 분이 상당히 많아서 오늘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전망할 때 최근 들어 나오는 것들이 뭐 금리 인하라든가 공급 부족, 뭐 이런 것들인데, 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수요가 더 많이 위축되게 되면 가격이 오르지 않는 거 아니냐, 아무리 공급이 부족하더라도. 자, 공급은 부족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거에 반론으로, 공급이 아무리 부족하고 수요 부족이 집을 안 사는 사람이 더 떨어지게 되면 가격은 결국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봐야 합니다. 이게 물론 단기적인 시각이냐 중장기적 시각이냐에 대한 탄이 있습니다만, 부동산 시장에서 특히 주택 시장은 비주택 시장과 전혀 다르고, 우리가 주식이라든가 코인이라든가 다른 재테크 상품하고 움직이는 패턴이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히 한번 설명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 향후 부동산 전망을 하실 때 그리고 투자에 대한 어떤 최종적인 결정을 하실 때 반드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빌라 시장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분위기에 뭐가 좋아 임마,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근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빌라 시장에서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원가적인 부분입니다. 예, 이건 뭐 충분히 얘기 들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 아무래도 부동산이다 보니까 원가를 구성하는 게 뭐겠습니까? 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사람 일을 하죠. 그 다음에 건축비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원자재라고 하는데, 이 원자재 값이 미친 듯이 많이 올랐죠. 예, 상당히 많이 올랐고, 공사 멈춘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둔촌 주공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은평구 대조까지 여러 군데서, 또 진주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협의를 하기 힘들 만큼 그렇게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거고, 최근 들어서 도급 계약하는 거 보게 되면 평당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게 되게 많아졌죠. 문제는 지금 현재 평당 1,000만 원이지만 앞으로 더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나 규모의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아파트가 그 정도라고 하면 빌라는 사실상 그보다 더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걸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인건비 매년 높아지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그죠? 특히나 예전에 제가 태어났을 때는 수능 인구가 80만 명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40만 명으로 반토막 났더라고요. 또 더 재밌는 건 지금 한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 이제 막 입학하는 그런 친구들은 한 20만 명 정도라고 한답니다. 반의 반토막이 났고, 저희 때 비해서는 지금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났기 때문에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일할 사람이. 예, 어느 업종이건 간에 사람 구하기 힘들다는 거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건 사업하시는 분들이건 저도 그걸 좀 깨닫고 있는데, 자, 어찌됐건 인건비가 상승을 하고 건축비가 미친 듯이 상승을 하고 토지값이라고 떨어졌을 것 같습니까? 경기 안 좋다고 무조건 떨어졌을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죠. 토지라는 것은 이제 이런 건 있죠. 물론 뭐 PF 같은 걸 일으켰다거나, 근데 사업이 안 좋아져가지고 조금 급매로 팔아야 되는 분들, 그러니까 높은 금리로 무리하게 구입하신 분들은 토지를 내놓죠. 당연히 못 버티니까. 그런데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분들은 내놓을 필요가 없죠. 아파트랑 똑같습니다. 예전에 2015년, 16년에 사신 분들이 내놓겠습니까? 5억에 사가지고 이게 15억 갔는데 최근에 12억, 13억으로 떨어졌다고 해도 많이 올랐죠. 이거 급하네? 빨리 팔아야지? 이렇게 하실 분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최고점에서 아쉽지만 14억, 15억에서 영끌하신 분들이 12억, 13억으로 떨어지게 되면 마음이 급해지고 금리 높아지고 하니까 이런 분들이 금매를 던지는 거지, 대부분의 분들은 이거를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죠. 토지도 똑같습니다. 예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대다수의 분들은 토지가 그 금액에서 좀 떨어졌어? 그럼 안 팔아? 올라갈 때까지. 왜냐면 특히나 뭐 서울이든가 이런 일반 도심에 있는 토지는 시소한 가치가 있다는 거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보유하신 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급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안 떨어져요. 오히려 이제 금리가 인하되게 되면 또 상승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한번 기준으로 한번 봐볼게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가장 대중적인 게 방 2개짜리 투룸 신축 같은 것들이죠. 신혼부부가 가장 선호하는, 요즘 1인 가구들 되게 많은데, 자, 그 투룸 신축 같은 경우에 원가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예전에는 한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요, 그 공사비 계약할 때 평당 한 550만 원이면 됐습니다. 550만 원. 한 500만 원도 할 수 있고 550만 원이면 됐는데, 이게 지금 얼마가 되느냐면 그게 사실상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엄청나게 올랐죠. 그러면 이 투룸 신축이라는 것은 보통 한 12평 정도 기준 하잖아요.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그러면 이건 공급 면적이 한 16평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은 16평에다가 예전에 550만 원 곱해주게 되면은 이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8,800이 나오죠? 8,8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거였습니다만 지금은 똑같이 지어도 그대로 지어도 1억 6천만 원이 그 비용이 소모가 되는 거니까 거의 한 70% 정도 인상이 된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띄었죠. 거기다가 예전에 한 뭐 4천만 원 정도의 토지값이었는데 이게 5천만 원 되는 거 순식간이니까 5천만 원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12평 되는 신축의 대지 지분이 보통 5평 반 6평 정도 되니까 한 6평 정도라고 하게 되면 6, 4, 14 예전에는 2억 4천 이렇게 됐었죠? 그러면 8,800만 원에서 2억 4천이니까 물론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생기죠. 이거는 뭐 지금 건축비랑 토지비인 거니까 그 외에 토지를 구입했을 때 취득비라든가 중개수수라든가 인허가비라든가 아니면 철거비라든가 감리비라든가 뭐 기타 잡비 등등등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게 얼마가 되냐면 대략 원가가 4억 정도가 되는 걸 보면은 한 4억 한 3천 뭐 이렇게 팔겠죠. 이렇게 되는 게 예전 원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공사비만 1억 6천이죠. 6평인데 5천만 원 쓰면 이건 3억이 되는 겁니다. 기타 잡비를 여기랑 조금 더 올라가겠습니다. 비슷하게 잡는다고 치더라도 한 7천만 원 정도를 더해주게 되면 그리고 원가를 3천 붙였죠. 똑같이 1억 정도 상향시킨다고 하게 되면은 이게 얼마가 되면 5억 6천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가의 어떤 기준이 확연하게 올라가 버렸죠. 그죠? 네, 물론 이 토지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틀려요. 공사비는 비슷하지만. 그러면 이렇게까지 떨어진 겁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원가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어찌됐건 예전에 4억 하던 게 지금 똑같이 지으면은 5억 3천 정도를 들여야지만 이거랑 똑같은 컨디션의 빌라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을 뭐 4억 3천 정도 매매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4억 3천이 사게 되면 이제 원가가 5억 3천이니까 원가 대비했을 때보다 싸게 사는 거예요. 얘네들은 예전에 지었기 때문에 그나마 원가가 싸서 이 정도 금액이 가능한 거고 앞으로 지어질 것들은 절대 이 금액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심지어 이러한 것들이 금액조차 저렴하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거래가 안 되니까 이거를 3억 8천, 4억에 팔고 있어요. 그러면 원가는 더 벌어졌죠? 이거는 5억 6천 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많이 싼 거, 엄청 싼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화만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빌라 시장은 가격이 쭉쭉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봐봐요. 지금 어느 누가 공급을 합니까? 5억 3천에 여러분 사요? 지금 4억 3천도 안 팔려갖고 3억 8천, 4억으로 할인 처리하고 있는데 5억 3천이 원가니까 5억 6천, 7천에 좀 분양을 해야 되는데 이거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미친듯이 급전직하로 인허가나 착공 물량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라진지 아십니까? 빌라의 착공 물량이? 70%가 사라졌어요. 100에서 70만 옛날에 100채 지었으면 지금 70채만 짓는 게 아니라 100에 있을 때 70%가 사라지고 30채만 짓고 있다고요. 이것도 울며 겨자 먹기로 미리 사놓고 어쩔 수 없이 짓는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어느 누가 짓습니까? 이렇게 공급을 안 하게 되면은 대단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부동산이라는 것은 주택시장이라는 것은 다른 상품하고 틀립니다. 보세요. 주택, 비주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이 있고요. 뭐 비부동산, 예를 들면 주식이 있고, 뭐 코인이 있고, 뭐 채권 투자도 있고, 뭐 금 투자도 있고, 원자재 있고 등등등 있겠죠.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얘네들은요, 여러분들이 평생 수요자로 참여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하든 말든 안 해도 돼. 평생 안 한다고 누가 뭐라 그래요? 문제 없죠. 단 부동산이 여러분 무조건 참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택시장은. 자, 부동산도 두 개가 달라져. 주택과 비주택이 있는데 비주택 시장은 뭡니까? 주택이 아닌 것들 뭐가 있어요? 상가, 사무실, 지산, 토지, 뭐 이런 거 등등등 있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평생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여기가 수요자로서 참여할까 말까 선택 구간이죠. 좋으면 했다가 안 좋으면 빼도 돼요. 그런데 주택은 그게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 무주택자인데요? 집 산 적이 없는데요? 살 생각도 없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매매, 한마디로 자가로 내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노숙자가 될 겁니까? 아니면 자연인이니까 산에서 살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자가가 아니게 되면 어딘가로 움직여야 됩니다. 전세나 월세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비주택이라든가 다른 어떤 상품군들은 이런 것들은 수요가 뭐냐면 수요가 완전 경기가 안 좋을 땐 완전 이탈 수요가 되는 거예요. 완전 이탈 수요. 그런데 주택은 무슨 수요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이동 수요 내지는 지연 수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표현은 그냥 제가 만든 거니까 여러분 무슨 뭐 부동산한 용어나 정장 용어는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된 이탈된 수요. 여기에 평생 참여 안 해도 돼. 완전히 이탈되고 나 다시 여기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주택시장에서는 매매를 안 하면 임대차 시장으로 가야 되고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아니면 월세 중에 골라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들은 무조건 여기에 참여자로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든 안 하고 싶든.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은 수요가 완전 이탈되는 수요들이 아니라 단지 이동하는 수요예요. 자가가 아니라면 전세든 월세로 이동하는 것뿐이고 지연 수요라고 표현한 것은 매매 상태로 봤을 때는 내가 지금 안 사. 그러면은 이건 이탈된 수요가 아니라 잠깐 지연된 수요예요. 나중엔 여러분이 다시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금액이 여러분이 지금 집을 안 사는 게 가격이 높아서 안 사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주택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이 부족해요. 공급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당연히 상승해요. 이 논리를 펴니까 하락론자라든가 아니면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공급이 부족하더라도 이 공급 부족분보다 수요가 훨씬 더 수요 부족이 더 크면 아무리 공급이 적어도 안 살 사람이 더 많아지면 더 떨어지게 되면은 결국 이것도 가격이 하락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수요가 완전 이탈 수요라면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상가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는 앞으로도 힘들다고 봅니다. 그 특정적 매매권은 전체적으로 힘들다고 보는 이유가 한 번 이탈된 수요가 나 이제 앞으로는 상가 투자 안 할 것 같은데 안 하면 끝나는 거 수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공급이 부족한 것들이 감소되는 어떤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저하게 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택은 그게 아니고 매매를 안 하게 되면 지금처럼 매매를 안 하게 되면 매매가는 올라가지 못해요. 다만 뭐가 올라갑니까? 임대차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그런 기사 많이 보셨겠지만 전월세 중에서 임대차 중에서 전세의 비중이 올라간다 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이 상승 중에 있다 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렇습니까? 매매를 안 하니까 여러분 어딘가에 가야 되고 전세나 월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전세 사기 여파 때문에 원래는 전세보다 올 초만 해도 작년 초만 하더라도 월세의 비중이 높았어요.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월세 높고 전세는 별로 수요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빠져 있다가 전세 사기라는 건 사실은 빌라 특정 지역만 문제가 생긴 거지 아파트 쪽은 문제가 없잖아요.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처음에 너무 공포스러워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깨달은 사람들이 다시 월세보다는 전세가 그래도 저렴하기 때문에 전세세로 다시 옮겨가고 있는 추세인 겁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만 빌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월세가 좀 세긴 한데 자 보세요. 빌라는 원래는 전세와 월세 중에 어느 게 더 비중이 많았나요? 당연히 전세죠. 왜? 월세는 비싸니까. 근데 전세는 저렴했죠. 왜? 저금리 시대 때는 저렴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세 수요에서 월세 수요로 넘어가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금리가 점점 오르잖아.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점점 오르니까 한동안 월세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월세는 되게 낮은 금액이 형성돼 있었고 전세는 전세가 높아도 전세자금 대출이 워낙에 쌌기 때문에 이게 더 좋았는데 점점 보니까 월세가 이제 더 주거 비용이 더 싸네. 그래서 월세로 넘어갔던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금방 원래 전세로 돌아와야 돼요. 월세 거주 비용이 더 커져버리게 되면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건데 이 상황에서 재작년 하반기에 전세 사기가 빵 터진 거죠. 전세 사기가 빵 터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전세를 아무것도 안 가죠. 다 월세만 가죠. 월세만.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푸름 빌라 같은 경우가 전세가 한 2억 8천이면 들어가요. 옛날에 3억 8천, 4억 하던 게 떨어져서. 그런데 월세는 어떻게 됩니까? 쭉쭉 올랐죠? 옛날에 2천에 80, 70 겨우 받았는데 지금 2천에 한 140 줘야 돼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3천에 140 정도라고 그죠? 그러면은 전세가 내가 돈이 3천이 있는데 예전 같으면은 3천 플러스 2억 5천을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럼 이거를 예를 들어 한 5% 받았다고 치면 지금 같아도 1250만 원. 그러니까 월 한 100만 원 정도를 내는 거예요. 월 100만 원 정도. 그죠? 월 100만 원 정도만 낼 수 있는 거를 왜 월 140만 원을 내고 있어요?
원래는 월세에서 전세로 돌아와야 되는 시기예요. 지금 당장 빌라도. 아니 여러분들 연봉 10만 원, 20만 원 올리려고 얼마나 노력들 합니까? 그런데 연 40도 아니고 월 40만 원을 더 주고 있으니 환장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월세를 선호하고 있다고요. 왜? 전세 사기 여파로 내 보증금 못 돌려받을까봐, 내 돈 날릴까봐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는 전환되고 있는 게 좀 늦는 것 뿐입니다. 아파트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전세 사기 여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제화가 되고 뭔가 이게 22년도 한 9월달, 10월달에 터진 거니까 사실상 이거 이후에 전세 사기라는 걸 당하신 분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되는데 그 다음에도 막 어리버리하게 그냥 전세 막 계약했겠어요? 꼼꼼하게 따져봤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올해가 마무리, 상반기 정도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전세 쪽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수요가. 아니 누가 이 비싼 월세를 해요? 싼 전세로 가지. 주거비용 하나도 아껴야 되는데. 그게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하면은 빌라 시장은 어떻게 변모하냐. 지금 현재 가격, 매가는 어때요? 최악이다. 가장 떨어져 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원가는 미친 듯이 올라가 있다. 이 괴리만으로도 사실은 이걸 사야 될 이유가 충분한 거고, 여기 수요 측면으로 보더라도 지금 월세가 워낙 비싼 상태에서 전세로 이제 옮겨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럼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이게 결국은 매가를 밀어 올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매가를 상승시키게 되면서 빌라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이 빌라의 구입 최저기라는 거죠. 왜? 현재가 가장 저점입니다. 최저점. 지금이 최저점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제가 이 얘기 많이 드립니다만 서울의 빌라를 사야 되냐 아니면 뭐 저렴한 다른 데에 사야 되냐, 무조건 서울만 사야죠. 이거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은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비싸고 회사들, 그러니까 직장이 많은 곳이 서울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회사가 많으면은 집을 구하려는 수요는 많고, 집을 구하려는 수요는 많은데 아파트 가격은 비싸고 원가증이 비싸니까 빌라에 대해서 찾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실수요자 관점. 그렇죠. 그리고 투자 관점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뭐 그 신통기획이든 내지는 뭐 가로주택이든 역세권 시프트든 아니면 소위 말하는 요즘 인기 많은 모아타운이든 등등등이 다 뭐겠습니까? 다 서울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왜 이걸 하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은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땅이 없잖아요. 정비구역밖에 못해.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왜 다른 도시보다 더 서울에서 열심히 하느냐, 재개발에 대해서. 그 이유는 재건축 값은 어림도 없기 때문이에요. 재건축은요, 여러분들 이제 80년대에 있었던 저층 주거지 5층 미만인 것들은 거의 다 끝났잖아요. 근데 중층 남았어요. 중층 남아도 용적률이 다 200%가 넘어가죠. 이거 갖고 해봤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임대주택 주고 기부채납 한 다음에 남은 거 일반 분양 해봐야 몇 개 안 나와요. 소위 말하는 순증가 효과, 순증 효과가 얼마 없기 때문에 공급 왕창해야 되는데 재건축 갖고는 어림도 없는 거죠. 물론 이것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재개발을 좀 더 활성화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도 정책적으로도 재개발 쪽을 계속 밀어주고 있고, 실거주 관점에서 서울 쪽에 있는 빌라는 지속적인 상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수요라는 게 어디 도망을 못 가요. 여러분들이 그 자가 수요, 무주택자인 분들은 이거 지금 영상 보시는 중에 100이면 100이라고 자신하는데 지금 내가 자가가 아니다. 전세 아니면 월세겠지. 그죠? 전세 아니면 월세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전세 시장에 참여하든 월세 시장에 참여하든 거기 수요자로서 이 가격을 올리는데 일조를 한 거예요. 그 매매가가 멈춰있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 아니면 월세가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이 갭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프로세스는 뭐냐면 전세가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필연적으로 매가의 상승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세 가격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매매가 올라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겁니다. 준비를 하셔야 될 시점이에요. 그게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는 봐야겠습니다만 올라가는 건 확실하다고요. 그래서 그게 24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25년이 될 수도 있는 건데, 확실하게 25년이든 26년이든 뒤로 갈수록 가격이 올라갈 확률은 점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4년서부터도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이 좋은 게, 이 빌라 가격 요거 아래로 떨어지긴 정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저점에서 잡으시는 형태가 된다 하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 내용이 길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 뭐 좀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좀 보완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빌라는 지금 아파트도 마찬가지 형태가 되지만 월세와 전세를 비교했을 때 월세의 주거비가 훨씬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전세주로 옮겨갈 거고 그럼 전세가가 상승하게 될 거고 전세가는 매가를 밀어 올려주게 된다. 또 하나 원가 측면에서 워낙에 많이 비싸졌기 때문에 공급량이 확연하게 줄고 있고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 거보다 훨씬 비싸게 공급할 거기 때문에 가격을 끌어올려주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 자체는 원가 이하인 것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잡으실 경우에 나중에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선생님이었습니다.